자,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교재 238페이지 중개보수편. 관심도 많으시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이 중개보수편은 문제가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반드시 두 개가 출제되는데 오늘은 이제 계산 문제도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중개보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합격을 해서 언젠가 중개업을 하면 중개보수를 받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을 겁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보수를 받는데 이 보수를 이전에는 중개수수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바뀌었는데 수수료나 보수는 같은 말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중개보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에 대해서 우리 법이 제시하는 이론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보수 청구권은 어떻게 하면 발생할까요? 두 번째, 발생을 하면 받아야 되잖아, 그죠? 행사하는 조건은 뭘까요? 세 번째, 소멸의 사유는 뭡니까? 이게 이론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소멸은 원래 시험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또 타임도 됐기 때문에 특히 소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자, 교재 238페이지 하단 보수 청구권의 발생 찾았습니까? 발생에 동그라미 해놓고 첫째 줄 중개보수 청구권은 거래 당사자 간의 밑줄 꺼볼까요? 거래 계약의 체결 줄 꺼놓고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그래서 자, 청구권은 거래 계약의 체결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중개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발생하니까 발생은 언제라고요? 중개계약 시 발생을 합니다. 중개계약은 뭡니까? 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중개계약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거니까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계약을 합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의뢰인과 개공사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계약을 합니까? 우리 아파트 좀 잘 팔아주세요 그러겠지. 자, 중개계약이 있어야 발생을 하는데 적었지만 상식이죠. 사달라 팔아달라도 없는데 수수료 내놓으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이 있으면 발생한다. 받아야 되니까 행사를 하는 조건은 뭘까요? 행사. 여러분들 교재 제일 밑에 보시면 행사 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거래 계약이 성립이 되면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적었지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팔아주세요 사주세요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팔아줘야지 수수료를 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소멸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소멸하기 전에 지급 시기부터 짚어놓고 갑시다. 239페이지 상단 2번에 2번 지급 시기는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무엇에 따르되 약정에 따르되 약정 일단 동그라미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때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언제다? 잔금 지급 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약정은 야 계약할 때 줄게, 중도금 줄 때 줄게.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통상적으로 약정이 잘 없죠.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할 겁니다. 지급 시기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3번 보수 청구권의 소멸에 동그라미 놓고 별표 다시 딱 찍으시는데, 자, 1번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나가니까 1번에 길게 동그라미 합니다. 개공사의 고의 과실 길게 동그라미 하고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줄 꺼놓고 계약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깨지면 보수 청구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멸하겠다 이 말인데 이 1번에 대해서 2번은 다시 설명해 줍니다. 바로 밑에 2번이 똑같은 말입니다. 보충 설명. 이번에는 개공사의 고의 과실 없이 거기까지 줄 것입시오. 개공사의 고의 과실 없이까지만 줄 거놓고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즉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되거나
당사자 중 일방의 이행지체로 해제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지금 그 동그라미 1, 2를 똑같은 말을 지금 두 번 읽어드리는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자, 중개계약이 있으면 발생하고 거래계약이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데 소멸 조건 없어지는 것은 언제요? 지금 동그라미 하셨죠? 개공사의 뭐에 의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거래계약이 무효되거나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면 소멸하겠다.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소멸에는 당사자 사정으로는 무효 해지 취소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그죠? 자, 소멸은 여러분 잘 짚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잘 해놓고 또 교재 동그라미 줄 꺾고도 지금 설명이 2번씩이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래서 소멸은 다시 이렇게 확인 학습을 합니다. 앞으로 시험 쓸 때까지 한 100번쯤 들을 겁니다. 이 예를 여기 매수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인데 여러분 매수자가 중개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법률적인 용어니까 이걸 풀어서 세대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대기 무엇입니까 하면 헌대의 반대말이 세대기입니다. 세대기 개공사에게 나는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니까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하는 것을 우리는 중개계약이 성립했다. 그죠? 그리고 개공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여기 강동구 천호동이라고 칩시다. 천호동이라는 아파트를 계약을 하는데 뭐 1억짜리 대해서 계약을 했다. 그 말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개계약이 있었고 거래계약이 성립됐으면 수수료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 세댁이 아파트 계약을 하고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갑니다. 다음 달에 결혼하면 살려고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하고 가니까 서울의 시어머니 가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깜짝 놀라서 3만 원 들고 남산 밑에 가면 촛불 켜놓고 비는 데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그 방향으로 가면 당신 아들이 해롭소 이럽니다. 누가 해롭다고요? 아들이 해롭소. 그러면 심각합니다. 세댁이 해롭소 이러면 걱정 덜 합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은. 아들이 해롭소 이러면 세댁이 그쪽으로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못 갑니다. 헌댁은 갈까요 안 갈까요? 헌댁은 갑니다. 돈을 1,000만 원 줘놓고 왔는데 지금 그죠?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 이제 세댁인지 헌댁인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세댁이 중도금 지급 안 하겠죠. 잔금도 지급 안 되겠죠. 그러면 누구 사정으로? 세댁 사정으로 1,000만 원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이 깨지잖아. 그죠? 하고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세댁 사정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익히시라고 지금 거죠. 그래서 세댁은 계약금 1,000만 원 날리고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세댁이라도 이게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세댁이면 1,000만 원 날리고 여기 경호사한테 수수료 200만 원 지급한다 안 한다? 거기 살려서는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 학습한다니까요. 다시. 여러분이 개공사면 이 세댁한테 수수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한다. 당사자 사정으로 깨지는 건 소멸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그죠? 제가 받아야 합니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심각하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거 받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시험 되겠습니까? 네, 그까지도 물어봤어요. 하여튼 자기 생각만 하는 게 나아 그죠? 받아놓고 불쌍하거든 돌려주든지 다 돌려주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그죠? 받아야 한다 그죠? 그래서 계약이 깨진 원인이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깨졌다면 소멸하지만 당사자 사정은 소멸하지 않는다.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한테는 재밌게 지금 세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갑도 어레인이잖아. 내가 집을 팔겠다고 1,000만 원 계약금을 받았는데 자기 아파트를 누가 2억에 팔아주겠대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도 안 된다. 나 계약한 대로 1억에 팔 거야. 그러겠습니까? 계약을 깨야 되겠습니까? 깨야 되지. 어떻게? 계약금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깨는 거예요. 깨고 2억에 파는 게 훨씬 낫잖아요. 지금 그죠? 깨고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들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굉장히 많이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참 말은 재밌게 하지만 만만치 않은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시험 문제 냅니다. 중개계약이 있으면 발생하고 거래계약이 있으면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이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되면 소멸되는 사유이다. OX. X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개공사의 고의가시란 말이 지금 빠졌잖아. 그죠? 세댁 사정으로는 깨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그죠? 5월, 6월 달쯤 되면 이제 문제풀이, 특강, 모의고사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제가 수업하다가 세댁 사건 기억하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세댁 사건 기억합니까? 하니까 헌되게 반대말 계속하고 시험하고 관계없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죠?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발생 행사 소멸을 보면서 얼마를 주길래 이래 말이 많을까요? 우리는 이를 수청구권의 범위라고 부릅니다. 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내려가면 1번 주택의 보수의 요율, 주택 찾았습니까? 제목에 주택에 동그라미 합니다. 넘어가면 240페이지 한가운데 주택 외의 보수의 요율, 주택 외 동그라미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보수를 받는 요율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범위가 1번은 뭐라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렇게 받고 2번 주택 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겠다라고 되어 있는 걸 짚어드렸는데 물어보기를 주택이 뭘까요? 여러분 주택이 뭘까요? 아파트, 빌라, 원룸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빌라, 원룸 이 주택은 이렇게 받고 주택 외에는 뭘까요? 상가, 토지, 공장, 여관, 목욕탕을 거래하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주택이냐 주택 외로 구분이 되어 있음을 짚어드렸는데 이거를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퍽 찍는 학생 나온다고 지금. 그죠? 반드시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다?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구분이 되어 있다. 됐습니까? 제목부터 딱 잡고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받을까요? 자, 교재 239페이지 하단 1번 다시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거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도 줄 거예요.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 주택의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밑줄 걸까요?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9. 1000분의 9 동그라미 놓고 우리는 0.9%다 이 말이에요. 임대차는 줄 거 놓고 1000분의 8, 이를 0.8%로 받는다. 이게 주택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자, 지금 조문을 읽어드렸으니까 불러주세요. 주택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는 얼마?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때 0.9, 0.8%는 누가 정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단원을 보시면서 아니 매매는 0.9, 임대는 0.8을 받지 왜 또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까? 굳이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대우 푸르지오 30평짜리 아파트가 그죠? 서울 강남에 가면 15억 좀 합니다. 15억에서 20억 할 겁니다 지금. 대우 푸르지오 30평짜리 아파트가 한 15억 좀 하는데 똑같은 이름의 똑같은 아파트가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 인제쯤 가면 한 3억 합니다. 왜 그렇죠? 똑같은 대우 푸르지오 30평짜리가 강원도 인제는 3억하고 강남은 15억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땅값 때문에 그래요. 땅값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라도 똑같은 아파트를 15억에 파나 3억에 파나 수수료는 200만 원 받아라. 이건 뭔가 좀 안 맞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서울 물건은 서울시장이 제일 잘할 것이고 경기도 물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일 잘할 것이니까 이 범위 내에서 각 시도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주택은 돼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똑같은 아파트라도 강원도 인제에 있는 것하고 그죠? 서울 강남에 있는 건 다르잖아 지금. 그죠? 각 시도 조례로 결정을 해라. 법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택에 대한 수수료표는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라. 여러분이 서울 물건만 거래한다. 강원도 물건만 거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표를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교재 240페이지 중간에 표가 들어오는데 이 표가 수수료표는 암기할 필요가 없이 시험 칠 때는 이 표를 줄 거니까 표를 보고 계산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 표를 보면 중간에 참고라고 적어놨죠. 중개보수 요율표 놓고 서울특별시 조례다. 이거 서울시 조례 모양이네.
그죠? 이거 암기할 필요 없다. 그죠? 그 시험 칠 때는 표를 주니까 표를 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합니다. 자, 그 표를 보시면서 수수료 계산 연습할 겁니다. 밖에 나가면 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없다? 1억짜리 아파트 있겠죠? 빌라든지 원룸이든지. 자, 1억짜리 주택을 오늘 여러분들이 거래를 했다면, 매매를 했다면 수수료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계산하세요. 시작. 눈으로 계산하지 말고 옆에 빈칸에다가 종이로 적어봐요. 지금 물건 하나 파는데 수수료 계산해보면 전부 다 다르게 답이 나와요. 희한해요. 하여튼 희한해. 눈으로 풀지 말고 연필로 풉니다. 1억짜리 주택을 오늘 매매하고 왔다면 여러분이 개공사로서 수수료 얼마 받아야 되느냐? 앞에 계산 나왔습니다. 얼마? 50만 원 한 표 나왔습니다. 얼마? 50만 원 두 표. 다른 분? 얼마 나왔습니까? 얼마? 50만 원. 80만 원 또 한 표 나오잖아. 봐요.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아파트 똑같이 하나 파는데 답 다 다르다니까요. 50만 원 두 표, 80만 원 한 표 또. 자, 첫 번째 문제니까 같이 풉니다. 이제 표 푸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 1억짜리 주택은 있잖아요. 그럼 1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했다. 매매했다면 수수료 얼마 하니까 표의 상단에 매매 교환 두 번째 칸 찾았습니까? 5천만 원에서 2억 사이에 들어간다는 건 찾으셨죠? 자, 그때 옆에 요율이 얼마? 0.5%. 한도는 얼마? 80만 원.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1억에 0.5%를 계산해라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얼마? 50만 원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오늘 1억짜리 주택을 거래하고 나면 한쪽만 받을 거예요? 둘 다 받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둘 다 받아야 되지. 그래서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하면 100만 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 100만 원을 대답 못하신 분은 지금 내가 뭐를 놓쳤는지를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법조문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1000분의 9, 1000분의 8 이렇게 나갔다고. 그죠? 그럼 여러분이라도 오늘 집을 하나 팔고 나면 매도인 한쪽만 받는 게 아니고 양쪽 다 받는 게 상식이잖아. 그죠? 이러니까 어떤 분은 시험 쓸 때 자꾸 물어요. 이렇게 1억짜리 아파트를 오늘 팔았으면 수수료 얼마입니까? 하니까 한쪽으로 받는 겁니까? 두 쪽으로 받는 겁니까? 자꾸 묻는데 시험 쓸 때 시험관한테 이거 일방입니까? 양방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둘 다 받아서 100만 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콕 찍어서 매도인 일방으로부터 받는 건 얼마입니까? 그래 물으면 답은 50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콕 찍어서 물어 들어오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틀리신 거예요. 전부 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연습합니다. 밖에 나가면 1억 8천짜리 주택이 있다 없다? 있겠지. 빌라든지 원룸이든지 아파트든지.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개공사로서 1억 8천짜리를 매매했습니다. 수수료 계산하시오. 옆에 빈칸에다가 적어봐요. 시작. 1억 8천짜리를 매매했다. 얼마? 또 쌍방으로 봐. 또 질문도 봐. 방금 했잖아요. 법조문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다. 법조문이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시험관한테 이거 일방입니까? 쌍방이면 물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계산해봐요. 일단 1억 8천짜리 오늘 내가 하나 팔았다면 얼마? 160. 얼마? 60. 대체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연습합니다. 자, 1억 8천짜리면 칸은 똑같죠? 2억 미만에 0.5% 똑같다. 그죠? 그러면 1억 8천 곱하기 0.5% 하면 5, 8이 40, 5일은 5, 90만 원이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거 옆에 뭐가 붙어 있다? 한도가 있으면 한도까지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도까지만 받으니까 둘 다 받으면 얼마? 160만 원이다. 지금 160을 계산 못 해내는 분은 뭐를 놓치고 있는지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거, 한도가 있으면 한도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는데 거기 2억까지는 한도가 80만 원으로 돼 있죠. 이것도 여러분 암기할 필요 없어. 시험 칠 때 다 주니까. 그죠? 그러면 한도는 또 왜 그렇습니까? 또 굳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중개수수료표는 물가지수에 반영이 돼요. 여러분 한 해가 끝나고 나면 작년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다.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니까 임금을 몇 프로 올린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물가 상승률의 지수가 300개 지수가 있는데 그중에 중개보수도 그 지수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계산한 대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니까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짜장면 값, 소주 값, 담배 값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이게 300 몇 개 품목이 있다고. 그래서 중개보수는
나오는 대로 계산해서 받으면 물가지수가 올라가니까 2억까지는 서민들의 거래라고 보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80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받으니까 개공사가 좀 억울하잖아. 90 나와도 80밖에 못 받으니까. 그죠? 그럼 2억이 넘으면 알아서 받아라. 표가 그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마리 토끼를 쫓는 표인데 그조차도 설명을 했지만 알 필요는 없어. 표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두 번째 연습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연습합시다. 밖에 나가면 3억짜리 아파트 주택이 있다 없다? 있겠죠. 자, 3억짜리 아파트인지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수수료 계산하시오. 시작. 240 한 표 나왔습니다. 대책 다 나왔죠? 이제 세 번째 좀 연습했으니까 자 봅시다. 지금 3억짜리 아파트는 거기 얼마? 2억에서 6억 사이에 들어가죠. 요율은 얼마? 0.4%. 그럼 0.4% 하면 4, 30이 얼마? 120만 원. 일단 둘 다 받아야 되니까 240만 원이 수수료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방으로부터 받는 건 얼마입니까? 콕 찍어서 넣으면 120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그죠? 이제 한 문제 더 남았습니다. 10억짜리 밖에 나가면 아파트가 있다 없다? 있겠죠.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오늘 수수료 계산하시오. 시작.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수수료 얼마입니까? 1800 이래 나옵니까? 또 다른 분은요? 자, 표를 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표는 거기 6억에서 9억 미만까지 보이죠? 10억이라는 칸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어설픈 분들은 지금 아파트는 밖에 나가면 10억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표는 9억까지 밖에 없잖아, 지금. 아, 이 표가 9억밖에 없는데 뭐를 계산하지? 이제 붙들고 앉았으면 시간 5분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5분 날아가면 두 문제씩 그냥 핑핑핑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1분당 한 문제씩 풀게 되어 있습니다. 40문제를 푸는데 시간 50분 주는 것은 1분에 한 문제 풀고 마킹하는 시간 10분 주는 거예요. 그럼 1분 20초마다 한 문제씩 딱딱 찍어 나가야 돼, 시간을 맞추려면. 근데 중개사법은 뭐 시간 모자라서 못 칠 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1분 내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이거 답이 이게 9억 미만이고 물건은 10억짜리인데 표가 없네. 뭘 보고 있지? 이거 붙들고 있으면 5분 가보면 5문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문제 그냥 당나귀 좌우돼 버린다고. 그래서 연습하기를 밖에 나가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죠. 10억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12억, 13억, 15억, 17억,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를 다 만들겠어요? 21억, 22억, 23억 이렇게. 그래서 표는 얼마까지 만들어놨다? 9억까지 만들어놨다고. 근데 9억 이상 아파트는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가 있으면 표대로 계산하면 되고, 연습했잖아. 그죠? 표가 없으면 법 조문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얼마? 매매는 0.9까지 받아라 그랬잖아요. 10억 곱하기 0.9% 하면 900만 원. 둘 다 받으면 얼마다? 18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0.9%까지 받아라 그랬으니까 0.1%를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0.1을 받으면 100만 원. 둘 다 받으면 200인데 무슨 개공사가 그죠?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해가지고는 0.1%로 계산해가지고 자, 좀 올라갑시다. 0.3 주세요. 0.4 주세요. 올라야 되겠습니까? 0.9를 해놓고 1800인데 비싸다 그러면 내 0.8 해줄게, 7 해줄게. 내려가는 게 맞겠습니까? 내려가는 게 맞겠죠. 우리는 지금 이게 개공사 입장에서 법을 배우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합의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럼 좀 전에 1800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100점은 아니에요. 한 95점밖에 안 돼. 1800 받을 수도 있을 거니까. 1800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제가 여기 강남이잖아. 그죠? 우리 졸업생들이 나가서 지금 중개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 강남에. 그죠? 그래서 제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고 이러면 꼭 물어본다니까요. 여기 강남에서, 그래도 우리 서울에서는 강남이 제일 그래도 아파트가 비싼 곳인데 수수료 몇 프로 받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졸업생이 7% 받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선생은 알아들어요. 0.7%예요, 그게. 7% 같으면 만약에 10억에 7%면 7천만 원 수수료예요. 그 7천만 원 아니겠지, 그죠? 0.7%인데 선생은 딱 알아듣는다고. 우리는 대략 0.9% 범위 내에서 봤는데 요 시장에서는 대략 얼마로 형성되어 있다? 0.7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 7% 정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 그죠? 그러면 10억짜리 7%면 700만 원 양쪽 다 받으면 1,400이죠. 20억짜리 아파트 같으면 그것도 7%면 1,400만 원씩 양쪽 다 받는 거예요. 작은 금액이 아니지 사실은 그죠?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 대신에 또 강남에서 사무실 유지하려면 유지비도 좀 많이 들겠지 뭐. 그죠? 그래서 대략 이 시장의 역할은 한 7% 받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얼마? 0.7 이렇게 해야 돼. 0.9% 범위내에서 받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법대로 지금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요 시장의 역할은 대충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정확하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6.5에서 7%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제 속으로 0.65에서 0.7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법대로 하는 게 맞잖아, 지금 그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문제를 연습하면서 지금 뭐를 연습했습니까? 주어진 금액의 표대로 0.5%를 계산한다. 그 표는 0.5, 0.4는 준다 그랬잖아, 그죠? 암기할 필요 없이. 그거를 둘 다 받아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콕 찍어서 일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래 놓으면 한쪽만 계산하면 되고, 한도가 있으면 한도를 조심해야 된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한도가 없으면 그대로 계산해서 받으면 된다. 그런데 물건은 또 던져놓고 표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지 표가 없으면 이 표가 어디 갔지 하고 막 찾고 있으면 날 셉니다. 표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법조문을 기억해놔야 돼. 매매는 얼마? 0.9, 임대는 0.8 되겠죠. 그것을 연습한 거예요. 자, 이제는 주택 외인 물건은 어떻게 봤습니까? 자, 내려가면 240페이지 중간에 2번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해서는 역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거기 오피스텔은 돼 있죠. 오피스텔을 놔두고 일단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241페이지 상단에 2번 오피스텔을 제외한 다시 크게 동그라미에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2번의 첫째 줄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중개 대상물인 이제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이 주택 외인 물건이잖아. 그죠? 이런 물건을 거래했을 때는 역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 것입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0.9, 1000분의 9 이내에서 줄 거 놓고 밑에 당사자들이 협의한다. 협의의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그럼 주택 외인 물건은 지금 읽어드렸지만 표가 없습니다. 주택은 지금 표를 보셨잖아요.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랬지만 표가 왜 없는가 하면 주택 외에는 0.9% 범위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해라 이랬다고. 그러니까 매매, 임대 구분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해됐는지. 밖에 나가면 10억짜리 공장이 있습니다. 10억짜리 공장을 팔아주세요 라고 개공사한테 의뢰해서 개공사가 10억의 공장을 매매했습니다. 수수료 얼마 받아야 됩니까? 10억짜리 공장이라 그랬죠. 그 0.9% 범위내에서 협의하라고 지금 배우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우사는 당연히 900만 원 파는 사람 사장님한테 900 주세요. 그러겠죠. 이해하시겠죠? 사는 사람한테도 900 주세요. 그러겠지. 자, 그런데 사장님이 이 900이 좀 비싼데 좀 깎아주세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깎아주기 싫으면 안 깎아줘도 되는데 깎아주고 싶으면 0.8 해줍시다. 0.7 합시다. 거기서 협의가 되겠지. 그래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깎아주기 싫다. 계속 0.9 주시오. 그러겠지. 사장님은 비싸서 못 주겠다. 그럼 뭐 삽을 들고 가든지 도끼를 들고 가든지 무슨 해결하면 되겠지. 뭐 협의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정 안 되면 마지막에 뭐 한다? 소송하겠지. 뭐. 이해하시겠죠? 지금 스토리 넘어가는 이해하시겠죠? 소송을 하면 판사가 딱 보고는 야 이거 0.9는 좀 세다. 이거 0.8 받아도 되는데 이 사람이 무리하게 주장을 하네. 그러면 0.8 하시오라든지 판결을 내리겠지. 뭐. 그죠? 개념은 돌아가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해서는 표가 있다 없다? 표가 없다고. 그죠? 여러분 조문을 기억해 놔야 돼요. 매매든 임대든 0.9% 범위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지금 밖에 나가니까 고객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거래해요. 자, 여러분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둘 다로써요. 오피스텔을 구해서 살림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자꾸 분쟁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오피스텔은 이렇게 해라. 다시 240페이지 밑으로 내려옵니다. 오피스텔은 찾았습니까? 1번 건축법 시행령 하나에 따른 다음 모두를 갖춘 오피스텔로서 박스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이고 85제곱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2번 줄 것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까지만 줄 것입시오. 이것이 있다면 이거는 주택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박스 매매는 얼마? 1000분의 5. 임대는 얼마? 1000분의 4. 자, 그럼 이 조건을 초과하면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85제곱을 초과하거나 부엌, 화장실, 수세식이 없다면 이거는 뭘로 보겠다? 업무용으로 보니까 0.9% 범위내에서 협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 한번 적어볼까요? 오피스텔은 어떻게 받아라? 첫째,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이 25평입니다. 전용 수세식 화장실 부엌이 있고 하면,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면, 요거는 주택으로 봐서 매매는 얼마 받아라? 0.5%. 왜 0.5일까요? 오피스텔이니까 이렇게 기억해요. 오피스텔은 0.5. 그래야 여러분들은 임대를 0.4%를 찾아낼 수 있어요. 를 받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거는 업무용으로 봐가지고 0.9% 범위 내에서 협의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게 우리 단원에서 법조문에 수수료에 관련되는 법조문 3개예요. 갈로익히 문제 굉장히 잘 들어요. 또 여러분이 명세기 중개사법을 배운 분이 중개보수에 관한 법조문 기억 못하면 자존심 상해요. 사실상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총괄해서 묻습니다. 주택은 어떻게 봤습니까? 매매는 0.9, 임대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왜 시도 조례를 정하는 것도 설명했어요. 그 다음 주택 외인 물건은 표가 없어요. 아예 매매기나 임대기나 0.8%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라. 그죠? 근데 오피스텔을 거래하니까 애매하더라고. 그럼 오피스텔은 어떻게 한다?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부엌이 있으면 하면 이거는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주택이니까 얼마? 매매는 0.5%. 왜 0.5죠? 오피스텔이잖아. 0.5. 그러면 자동으로 임대는 얼마? 0.4%. 이제 이걸 벗어나면 그냥 업무용이니까 0.9% 범위 내에서 협의합니다.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금액의 산정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오른쪽에 3번 매매 금액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좀 전에 해봤잖아요. 1억 곱하기 얼마 이렇게 매매 대금. 2번 교환 계약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큰 동그라미. 전세 계약은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옆에 여러분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내가 1억 전세 살아요. 그러면 5억을 해야 계산한다. 1억을 한다. 그래, 전세금으로 계산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4번 별표예요.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임대차 월세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계산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조그마한 거겠죠. 월세 30만 원으로 하고 2년 기간으로 계약을 했다. 이거 여러분 수수료 계산하시오. 하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보증금 1000 더하기 월세 얼마? 30만 원 곱하기 무조건 100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2년 24개월 이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얼마? 이런 거 전부 함정입니다. 관리비를 얼마를 받고 하면 전부 다 함정이에요. 일단 관리금은 평당 얼마를 하고 쫙 적는 거 다 읽으면 벌써 시간 다 날아가 버려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자, 해보니까 30만 원 곱하기 100, 3천. 합이 얼마? 4천이 나오잖아요. 아, 5천이 안 되네. 5천이 안 되면 한 번 더 해라. 월세 곱하기 얼마 해라? 70 해라. 그러면 37, 21에다가 1000 보태면 얼마? 3100만 원으로 계산하라. 지금 이 뜻이에요. 몇 프로 합니까? 요율은 시험에서 준다 했으니까 보실 필요 없고, 그죠?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무조건 100 합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100을 해놓고 5천이 안 되면 한 번 더 해라. 월세 곱하기 얼마로 갑니까? 70. 이런 것들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넘어가서 242페이지 분양권을 매매합니다. 자, 분양권 첫째 줄에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밑줄 긋습니다.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프리미엄. 그 말을 잘 이해하셨는지 그림으로 그려드립니다. 자, 이게 아파트입니다. 이게 뭐 3억에 분양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아 봤습니까? 내가 3억에 분양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아파트는 지금 있다 없다? 아파트 없죠. 아파트 언제 생기죠? 한 2, 3년 지나야 아파트가 만들어지잖아 지금, 그죠? 그럼 내가 3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계약금 1,000만 원 냈고 중도금 5천만 원 낸 상태에서 피를 5천만 원 받고 팔았다를 분양권을 거래했다. 내 분양받을 권리를 팔았다 이 말이에요.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 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니까 총 분양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냈는 돈, 기납입 금액이 얼마죠? 계약금 1,000, 중도금 5천에다가 피를 합산한 금액 얼마? 1억 1,000으로 계산해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거의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총 분양 금액에다가 피를 합산한다. 이렇게 시험에 내고 싶어진다고. 되겠죠? 내가 냈는 돈에 피를 합산한다. 분양권. 자, 오른쪽 갑니다. 243페이지 하단 제일 밑에 4번 동일 당사자라는 게 있는데, 자, 법조문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 동그라미 합니다.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동그라미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지면 또 동일 동그라미. 동일 몇 번 했죠? 지금 3번 했습니다. 동일이 3번이 들어오면 뭐만 받는다? 매매에 관한 금액만 적용합니다. 매매 동그라미. 여러분 지금 교재에 새파랗게 강조했는 표시하고 가끔씩 동그라미나 강조하는 게 약간씩 다를 때가 있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책을 지은 저자는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암기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수업할 때는 이쪽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강조하는 거 거의 다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을 적은 저자는 암기 코드를 그래 만드는 거고 우리는 이쪽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수업하니까 제 하는 대로 따라오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게 뭔가 하면 동일이 3번 동그라미 했잖아. 그죠? 이면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 됩니다. 아파트라고 치고 여기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5억에 팔았습니다. 5억에 팔았다를 5억에 매매했습니다. 매매하고는 내가 1억에 전세 살게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거를 전세 끼고 팔았다 이런 말을 한다고.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계획의 매매도 일어나고 전세도 일어났다. 자, 그러면 개공사는 매매계약서 하나 작성하겠죠. 전세계약서도 작성, 계약서 2개 작성해도 뭐만 받아라? 매매에 관한 것만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한테 동그라미를 3개 해드렸는데 시험에서는 슬쩍 동일을 한번 뺄 거예요. 한번 빼면 뭐다? 둘 다 받는다고. 항상 법조문에 어떻게 잡아야 된다? 동일이 3번이면 매매만 받습니다. 제목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244페이지 중간에 2번 주택과 주택 외의 복합 건물이다. 이 주택 외의 복합 건물을 주상 복합 건물 이런 말을 해요. 자, 2번의 첫째 줄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꼭 이상의 동그라미 합니다. 옆에다가 초과하면 X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이상이지 초과가 아니잖아요. 이상인 경우에는 뭐를 계산한다? 주택의 보수를 적용합니다. 근데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 이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주상복합 이런 거 많이 만나요, 여러분들. 1층이 상가예요. 2층이 주택이에요. 주인이 사는 주택인데, 자, 이 물건을 거래했다. 이거 주택으로 봐야 되느냐, 상가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법을 정해놨어요. 주택 부분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하겠다. 됐습니까? 이 법조문을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 봐요. 2분의 1 이상이면 이 말은 2분의 1이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2분의 1 초과하면 틀린다고 지금 표시해놨잖아요, 지금. 그죠? 이상이지 초과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 내겠어요. 1층 상가, 2층이 상가, 3층이 예를 들어서 주택이다. 그럼 이 물건이 뭘까요? 1층 상가, 2층 상가, 3층이 주택이다. 물건이 뭘까요? 상가겠지. 3개층 중에 밑에 2개가 상가인데, 그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된다고 여러분 알기 때문에. 다시. 1층은 상가, 2층 주택, 3층 주택이에요.
그럼 3개층 중에 1층이 상가고 2개가 주택이다 이 말이잖아요. 뭘까요? 보나마나 주택이지.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낸다고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졸다가 일어난 사람도 다 안다니까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 요래 문제가 물어 들어온다고요. 같으면 뭘까요? 주택이잖아, 주택. 그죠? 2분의 1을 포함하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아예 이거 지금 정신없는 사람은 주택하고 상가가 같으면 주택이다. 이렇게 딱 기억해요, 아예. 그죠? 2분의 1 이상이면 이런 거 해석 못하는 분이 있다고 지금 여기에. 그래서 옆에다가 초과하면 X까지 표시하는데도 자기 생각만 한씩 막연히 막 따라온다고 지금. 그죠? 우리 과목은 막연히 들으면 점수도 막연히 22.5, 28.5 나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찍을수록 틀립니다. 찍을수록. 그지? 그럼 아예 자기 걸로 맞추셔야 돼. 주택과 상가가 같다? 그러면 주택. 딱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합니다. 오른쪽 갑니다. 245페이지 시도가 다른 경우. 그 별표예요. 이거 3번, 4번 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단에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개공사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어디를 따라간다?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짚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여기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다. 주택은 시도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시도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자, 1번 서울시 조례로 받아라. 2 강남 조례로 받아라. 대전시 조례, 유성구 조례. 자, 사무소는 강남에 있고 아파트는 대전에 있는 걸 사고 팔았다니까요. 어디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몇 번? 몇 번? 지금 줄 것이었잖아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답은 몇 번? 1번. 즉 1번을 못 찾아내신 분은 줄은 끄고 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서울특별시 강남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본점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분사무소 대전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거래했다. 또 다 다르잖아, 수수료. 1, 2, 3, 4, 5번 부산시 동래구. 답은 몇 번? 거기 밑에 4번에 있죠. 분사무소가 있으면 어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분사무소가 대전 유성구에 있으니까 답은 몇 번? 3번. 수수료는 시도를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수수료는 지금 시도 조례라 그랬잖아요. 시군구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에 했을 때는 분사무소가 있는 시도조례. 답은 몇 번? 3번을 찾아내야 되고 3번을 못 찾아내는 분은 줄은 꺾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배우죠. 여러분 분사무소에 관한 것은 모두 어디를 따라간다? 주된 사무소를 따라가는데 수수료만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이에요. 분사무소는 모두 어디를 따라간다? 주된 사무소를 따라가는데 수수료 받을 때만 분사무소 소재지예요. 요거 아주 독특하니까 요거 꼭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중요했습니다. 내려가면 큰 2번에 실비 들어왔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실비는 물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 246페이지. 자, 실비의 종류 보시면 제일 위에 개공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권리관계 앞에 번호 1번 달아봅니다. 1. 권리관계의 확인. 그 다음에 2번 바로 옆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실비가 2개인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제일 밑에 실비의 청구.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다시 권리관계 등의 확인 찾았습니까? 파란 글씨 권리관계 줄 딱 꺼놓고 바로 밑에 이전하는 자가 청구한다. 이전의 동그라미. 그러면 권리관계 하면 이전하고 딱 연결하는 거예요. 밑에 3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체크 딱 하시고 바로 옆에 끝에 취득하는 자 그렇게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더 이상 나올 건 없는데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봐요. 지금 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라고 의뢰가 오면 개공사 뭐 해야 됩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겠죠. 대표적으로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뭐 이런 거 떼봐야 되죠. 이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권리를 이전하는 자, 매도인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기억나십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개공사는 안전하게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가입을 하면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이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의 대금을 보호해 주려고 지금 보험에 가입했죠. 이거의 실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두 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이전하는 자. 그 이전하는 자가 우리말로 하면 매도인, 임대인에게. 방금 했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누구? 취득하는 자. 아까 다 했던 이야기예요. 시험에 날 때는 이거를 두 개 반대로 돌려서 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죠? 그래서 개념을 딱 잡으시는데 사실은 이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은 좀 실리적이지 못하죠. 여러분 나중에 봐요. 지금 이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수수료 받으면 끝나지. 이 매도인한테 가서 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떼받는 거 4,500원 주시오. 이런 일이 잘 있다 없다? 거의 없죠. 그 정도는 서비스 해주잖아 사실은. 그죠? 이거 권리관계 떼는 거 비용 주세요 하면 갑이 어디 아프십니까? 이런 묻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법으로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시험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아파트를 하나 거래했다. 그러면 그 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떼받는 거 뭐 5천원만 하면 해결 나겠지만 이게 포항제철 공장이다. 150필지 공장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서류 떼는 것만 해도 150만 원씩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이전하는 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건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배우고 공부를 알고 있는데 안 받는 것하고 몰라서 안 받는 건 다르잖아 지금 사정이. 그죠? 그래서 실비도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누구? 이전하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취득하는 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오늘 보수편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여러분 체크하셨습니다. 연습 문제도 한번 해봤고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겁니다. 넘어가서 250페이지 협회편인데, 자, 협회는 뭐 아주 가벼운 단원입니다. 아주 가볍다고 이 정도로 강조합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편에서 문제가 하나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협회는 얼마나 묘한 단원인가 하면 변호사 시험 칠 때 변호사 협회 시험이 안 나옵니다. 법무사 시험 치는데 법무사 협회에 대해서 시험에 안 묻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한 단원입니다. 그리고 단원도 아주 작습니다. 작은 데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보니까 나왔던 지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가볍게 체크합시다.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자, 251페이지 협회의 설립 들어오는데, 목적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일은 없지만 그래도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목적. 개공사인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가니까 개공사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개공사 동그라미 해놓고 둘째 줄에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제도의 개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래 줄을 딱 거니까 동그라미 있는 거하고 줄 거는 거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개공사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것, 협회는 개공사들의 단체지 소공사나 중개보조원하고 놀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는 배울 수 있잖아 지금. 그죠? 협회 하면 누구들의 단체다? 개공사가 설립을 합니다. 내려가면 성격, 제일 밑에 사단법인의 성격에 동그라미 하는데, 자, 사람들로 만들어지면 사단법인이라고 그럽니다. 재산으로 만들어지면 재단법인인데, 이 협회는 누가 만들었죠? 개공사가 만들었으니까 뭐를 적용한다? 사단법인.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짚어놔야 돼요. 사람들로 만들어졌으니까 사단법인을 적용한다. 넘어가서 설립 절차의 숫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3번에 1번 정관의 작성의 첫째 줄에 보시면 회원 몇 명이 발기인이 되어 300명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발기라는 말은 이거죠. 우리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하나 만들자. 이거를 회원 300명이 발기회를 한다고요. 하면 이제 처음으로 회의하는 것을 창립총회라 해요. 그래서 2번에 1 600명이 총회에서 참석해야 돼. 600 동그라미. 그런데 600명이 참석하라.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소복하게 600명이 왔다. 그럼 이 전국자인 단체가 안 될까봐 구질구질하게 서울에서는 100명,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해야 된다라는 구질구질한 숫자가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바로 여기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협회에 관련되는 것은 숫자가 처음에 뭐였죠?
300명이 발기회를 개최하고 발기를 하고 나면 600명이 총회를 여니까 300, 그 다음에 그게 2배니까 600, 눈에 좀 보이죠? 그런데 600명이 오라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600명이 왔다. 그러면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되니까 구질구질하게 서울에서는 100명, 각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갈로 익힌 문제 잘 들어요. 자, 그래서 숫자 어떻게 공부한다? 300, 그것의 2배, 600, 서울에서는 120, 그렇게 눈으로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 인가를 받아서 이제 제일 밑에 중요한 말이 들어옵니다. 설립 등기 일단 발표하시고, 협회는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아 줄 것입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성립에 동그라미 놓고 별표예요. 그것도. 이걸 얼마나 여러분이 쏟기 쉬운가 하면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OX. X.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죠? 끝까지 읽어야 돼. 근데 시험지에서 싹 흘러가면요.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하면 막 맞는 것이 보여. 그게, 그죠? 끝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별표. 자, 이제 협회가 만들어졌으면 오른쪽에 지부와 지회를 설치하는데 오른쪽에 1번 시도에는 지부를 찾았습니까? 거기 통으로 동그라미 해야 돼요. 시도에는 지부까지 동그라미. 바로 밑에 시, 군, 구회는 지회 동그라미 놓고 마지막 줄에 둘 수 있다도 줄 것이야 돼요. 둘 수 있다를 시험에서 두어야 한다 하고 틀리게 출제한 바도 있어요. 얼마나 모질게 나왔는지.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란 말은 뭐다? 지부지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지부지회도 어디 있는지를 못 맞추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할 때마다 거기 받아쓰기 해봐요. 옆에다가. 여러분이 서울 강남에서 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쓰기예요. 서울시 지부 받아쓰기 합니다. 그 시도는 지부니까 서울시 지부. 강남에서 쓰면 강남구 지회. 그럼 시군구는 지회다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딱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말은 기억하기 쉽잖아. 서울시 지부 종로구 지회 이렇게 적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받아쓰기를 그렇게 하세요 하니까 그죠. 예전에 아주 우수한 학생이죠. 자기는 아마 경기도 용인에서 왔는가 봐. 전부 다 제가 서울시 지부 강남구 지회 적었어요 하니까 자기는 경기도지부 용인시 지회 그래 딱 적더라고. 그죠? 하나를 딱 전달해주면 두 개를 알아듣는 학생이에요. 시도에는 뭐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를 둔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 적는 거라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나는 하남에서 왔다. 그러면 뭐라고 적어야 된다? 하남은 경기도죠. 경기도지부 하남시 지회. 그러면 시도와 지부가 지회가 어디서 있는지를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바로 밑에 신고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2번 지부는 누구한테 신고하고?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 시군구에 신고하는 거예요. 2번 총회 별표합니다.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줄 쫙 긋고 지금 옆에다가 암기하셔야 됩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러분 협회가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는 게 7개나 됐었어요. 7개나 되던 게 다 없어지고 지금 하나만 보고해요. 이것 때문에 매년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자, 지금 암기 안 됐겠지만 제가 묻습니다. 협회가 국토장관에게 보고사항이 무엇입니까? 총회 의결 내용 그래 이야기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 질문을 암기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죠? 딱 보고하는 거 하나이기 때문에 매년 시험에 올립니다. 지체 없이 암기합니다. 자, 이제 협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일을 하겠죠. 일을 하는데 업무가 있고 업무는 2개가 있죠. 1. 고유 업무 동그라미. 내려가면 2번 받아서 하는 것을 수탁 업무인데 협회 단원이 이렇게 외진데 그죠? 이런 업무가 되는 거 이렇게 물어버리면 만만찮은 문제가 돼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공부하기를 자, 고유 업무는 협회 회장님 이름만 알아도 그걸 해결해내네요. 자, 1번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가져갑니다. 품위 동그라미. 2번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 제도 동그라미 합니다. 3번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지도 동그라미 합니다. 4번 윤리 현장의 제정 윤 동그라미. 5번 정보 제공에 관한 것 정 동그라미.
그리고 6번 공제사업 할 수 있다. 공 동그라미. 오늘 들으셨죠? 보증보험 공제 공탁에 가입하는데 공제는 누가 한다 그랬죠? 협회가 한다 그랬잖아. 지금 협회편에서 배우고 있잖아. 지금 그죠? 공제사업 할 수 있다. 공. 7번 그 밖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달성 동그라미 해놓고 자, 이 협회 단원 자체가 외진데 여기 고유 업무가 옳은 거 틀린 거 찾아라. 이래 들어오면 장난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협회 회장 이름만 기억해도 반은 끝나요. 그래서 제가 중개협회 회장님을 만나보니까 이름이 윤정공 씨예요. 어디 유신가 하면 파평윤 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윤정공 회장님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그래서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난다. 지금 이 말이에요. 회장님이 누구라고요? 윤정공 씨예요. 윤정공 회장님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시켰다. 지금 동그라미 해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되는 분들은 윤이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아, 윤리 현장밖에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윤리 현장. 정은 정보 제공, 공제사업 할 수 있다. 품위 들어가면 품위는 유지밖에 붙을 말이 없죠. 품위 유지에 관한 거. 제도를 연구합니다. 지도, 우리가 회원을 지도한다 그 말이나 교육시킨다, 연수시킨다 다 같은 말이에요. 회원의 지도, 교육, 연수. 달성은 뭐다?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고유한 업무로 가져가니까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납니다. 자, 다시 회장이 누구라고요? 윤정공 씨. 어디 윤 씨라고요? 아유, 파평윤 씨 그러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시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실제 회장은 윤정공 씨 아닙니다. 우리 공부할 때만 윤정공인데 또 뭐 파평윤 씨 이런 말 다 해놓고 밖에 나서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쌤이 맞다더라 이러면서 막 같이 싸우고. 실제 회장님, 협회 회장 이름 뭘까요? 몰라요. 난 알 수도 없고 하여튼 몰라요. 이름 나가거든 확인해봐야 하여튼. 시험 칠 때까지는 계속 회장이 누구라고요? 윤정공 회장이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고유 업무는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지도 감독 제일 위에 가면 첫째 줄에 국토장관은 동그라미 하시고 줄 거 씁니다. 협회와 지부 지회를 감독까지만 줄 거 놓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 협회는 나왔다 하면 자동으로 전부 누가? 국토장관이 감독합니다. 그리고 위반 시 제재 쭉 내려오면 3번 밑에 위반 시 제재 둘째 줄에 끝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토장관이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돼 있죠. 그 500만 원 줄 거 놓고 줄은 하나 꺼드렸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협회는 받았다 하면 얼마? 500. 누가 부과한다? 국토장관.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협회가 뭐 위반하면 500, 뭐 위반하면 500, 뭐 하면 500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정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협회만 보면 자동으로 500이에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누가 부과한다? 국토장관이. 됐죠? 그러면 뭐 큰 단어 하나를 다 해결한 거예요. 일부러 줄을 하나 꺼드렸지만. 그죠? 그 뒤에 보면 전부 다 그래 돼 있어요. 시험에 관련되는 것만 가볍게 체크합니다. 255페이지 제일 밑에. 자, 255페이지 제일 밑에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찾았습니까? 거기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인데 이걸 시험에서 협회 총수입의 100분의 11에 나온 바 있어요. 협회 총수입이 아니고 뭐라고요? 공제료 수입액의 10%는 책임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 체크. 그 다음에 넘어가면 거기 전부 500만 원 과태료 있는 거는 일부러 줄 안 꺼드립니다. 자동으로 500이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보셔도 되고. 257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좀 파란 글씨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로 되어 있죠? 100분의 100, 100분의 100 동그라미고 지급 여력 비율이 뭔가 하면 공제 사고 안 하면 100% 물어줘야 되지. 누구는 70% 물어주고 누구는 70%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 100분의 100. 좀 전에 했던 거 책임준비금은 얼마였죠? 100분의 10. 그리고 숫자 두 개 구분하시라고 지금 체크했습니다. 나머지 전부 국토장관이 관리합니다. 위반하면 전부 500입니다. 아니 그거 따라가면서 500 줄 긋고 있으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협회는 받았다 하면 500이고 259페이지 운영위원회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아주 가볍게 지나간 단원이었습니다.
넘어가면 교재 265페이지 보칙이라 해요. 보충 규칙인데 뭐 쉬어가는 페이지가 다음 주에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칙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